(2021년 8월 20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많이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노동신문 요구하는 문재인의 보도지침, 언론중재법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침묵하는 한결에 한심하다, 저희 주장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월 25일 날 절대 다수인 여당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것입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김의겸 의원이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김의겸 의원이 이 문체위 의결을 강행시켰죠. 왜 강행했느냐,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리는 1년 2개월이나 기다려왔다. 법안소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속도를 냈다. 그전에는 국민의힘이었다는 얘기죠. 5번 법안소위를 열었는데 보통은 한두 번 열리면 통과된다. 근데 5번이나 열었다. 때문에 김승원 의원, 자기 쪽 의원이죠. 고시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이 논의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통과시킨 거지 강행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와서 통과시킨 데 일조했죠. 근데 그건 원래 야당 몫입니다. 야당 몫인데 이 김의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아니고 열린민주당인데,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우당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야당 몫인 안건조정위원이 돼가지고 여당 기능을 하면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니까 야당 여당 가를 때 국민의힘 쪽 의견에 동조해야만 야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여당원, 더불어민주당원이 아니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들러리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이 후퇴했다. 이 법안의 애초 취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이긴 하지만 소수 정당원으로서 자기 의견을 개진했다. 나는 들러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 법안에 의해서 잘못된 언론에 대한 피해 구제가 되겠느냐? 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분들이 보통 받는 금액이 500만 원 이하가 60% 정도이다. 500만 원의 인생 망가진 거 갖고 보상할 수 있느냐? 변호사 비용이나 되겠느냐? 변호사 한번 처음 하게 되면 500만 원 나가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5배를 곱한다고 했다. 근데 500만 원 이하가 60%인데 거기 5배를 곱해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의자가, 표창원 씨가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 보도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그러한 소송 때문에 보도 위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같은 분들은 이 법 이전에도 많은 소송을 했다. 그분들한테는 크게 변화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서민들은 이 법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권리가 보장된다. 그분들이 규제가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얄밉고 궤변이라고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들 소송 남발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공직자라고 하면 정부에 근무하는 사람이잖아요. 고위직이죠. 우리 언론하고 고위공직자는 서로가 압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위공직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그 공직자가 이끄는 조직이, 정부 기관이 무슨 정책을 결정하거나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언론은 마음대로 비판합니다. 그게 언론 자유입니다. 왜냐?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는 명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부가 더 잘하기 때문에 언론 자유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특정인이
돈을 먹었다 뭘 했다 하나의 사실을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만 무슨 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과는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의 재벌들에 대한 보도 가지고 크게 소송이 날아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대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합의가 되면 바뀌는 쪽으로 갔지 그렇게 남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누구한테 많이 당하느냐? 이 문재인류의 이런 사람들, 운동권 세력들한테 주로 당합니다. 오히려 그 좌파 단체들이 소송을 남발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표현대로 서민이겠죠. 500만 원도 아쉬운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언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남발도 하지 않고 대기업들 안 합니다. 이 NGO, 좌파 NGO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이 법이 바로 김의겸 씨가 그거를 다른 식으로 살짝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언론에 의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신문을 조중동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까? 중앙일보 주식 살 수 있습니까? 동아일보 주식 갖고 계신 분 나오십시오. 조중동 또 기타 주요 매체들 언론들은 대개 비상장입니다. 코스닥에도 없고 코스피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주요 언론사들은 비상장이냐? 여기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느냐? 김의겸류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조선일보 주식은 방상훈 회장, 조선일보, 동아일보 주식은 우리 김 회장 이런 분들이 다 거의 갖고 있다. 가족들하고. 그래서 사주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럽니다. 언론 사주들. 중앙일보는 홍 회장. 그죠? 거의 10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국민들이 언론사 주식을 가져야만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옳다고 보십니까? 특정인 이 언론사 주식을 독점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많은 국민이 갖고 있는 게 좋으냐? 많은 국민이 주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 한겨레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한겨레 주식 1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겨레 측은 배당을 다 했다는데 저한테는 아직 안 해줬습니다. 몇 번 전화했는데도 답이 안 오네요. 한겨레가 더 좋은 신문입니까? 조중동이 더 좋은 신문입니까? 단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어야 제가 풀어가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를 운영하는데 아까 주주가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인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갔을 때 한 사람이 오를 수 있느냐 다수가 오를 수 있느냐 문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이 더 옳기가 더 쉽다고 봅니다. 다수가 옳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옳지 못한 사주가 이끄는 언론은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근데 옳은 언론 사주가 있는 언론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다수가 사주로 있는 주주로 있는 언론에서는 이게 옳고 그름이 없어집니다.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회사 보게 되면 주식회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오로리 돈이죠. 그러니까 돈만을 위해서 쫙 주주들은 모였고 그것만을 투자합니다.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가다 보면은 돈만 가다 보면 불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종종 검찰의 칼을 받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칼을 받기 시작하면 언론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대표만은 다수로 하지 않고 한두 사람이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옳게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이상한 어떤 종교적 집단 비슷하게 그러게 요구가 됩니다. 그와 비슷한 법인이 학교법인입니다. 학교를 만드는 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를 차렸다? 못 법니다. 절대 못 법니다. 이익을 못 따라가요.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헌신적인 것 때문에 그 학교법인들은 대개 주식회사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주식, 고려대학교 주식이 상장돼 있던가요? 배재고등학교 주식이 주식시장에 있던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이런 대한민국, 또 미국도 같은 이런 나라에서도 언론과 언론기업하고 교육기업들은 상장을 안 하고 거기에는 오너가 있고
되게 원하는 한 명 위주로 간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선량한 마음,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교육과 언론은 되는 겁니다. 그게 다수로 가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인류는 오랫동안 경험으로 파악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오마이뉴스라고 아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아시죠? 오마이뉴스가 어떤 제도입니까?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던져놓고 거기에 시민 기자들이 참여해서 기사를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시험 보고 들어가서 몇십 년 경험 쌓아갖고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도 데스킹을 거쳐서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시민 기자들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처럼 할 수 있죠. 약간의 데스킹을 봐갖고 실어줍니다. 그렇게 실려서 좋은 기사도 있겠지만은 오마이뉴스에서 나오는 기사가 좋습니까? 조중동에 실리는 기사가 좋습니까?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플랫폼에다 싣는 거 뉴스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의 기사가 실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수가 가는 쪽이 반드시 정의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포세이돈 어드벤처인가 하는 옛날 영화가 있었어요.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누굴 따라가요. 한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님. 근데 글로 가면 다 죽어요. 한 젊은 목사가 반대로 가자 그럽니다. 따라온 사람이 소수야.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살아나요. 근데 굉장히 애를 먹고 살아나죠. 그러면 다수와 반대로 간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거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때 이 젊은 목사가 나이 든 목사한테 묻습니다. 글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말한 바른 길로 가기 너무 힘들어해. 이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이것이 사는 길로 알고 일로 가는데 내가 같이 가서 같이 죽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옳은 게 아닙니다. 다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꼬마가 아파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아파할 때 거기 칼까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아이가 아픈 거에 주목해서 수술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칼을 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다수가 원하는 마음과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수술은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아닙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의사가 합니다. 전문가가 합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여론 만드는 거라든지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거나 기소하는 거 아무나 안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수술도 그렇고. 시민 기자들이 여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기자들이 하는 거고 언론인이 하는 거. 그래도 저희도 틀립니다. 의사들도 오진하고 잘못 수술합니다. 판사도 오심합니다. 그래도 그분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집단은 그렇게 민주적으로 안 갑니다. 메가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메가더가 얘기했나요? 누가 얘기했더라? 미국 군인의 유명한 중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미국의 군대이지만은 미국의 군대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명하복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사령관을 하면서 지휘하는 것이지 다수의 병사들의 의견을 모아갖고 이렇게 합시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망가죠. 싸우기 싫은데. 안 싸우고 항복하죠. 독점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군인이라고 하는 지휘관을 고도의 훈련을 시켜서 만들어갖고 그한테 정권을 주는 거거든요. 언론도 정책도 수술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글재주의 있다고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작가로 가셔야 됩니다. 시민 기자들이 참여하는 플랫폼 언론은 인민민주주의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화정을 지키려면 많은 게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떤 원칙과 이런 철학을 갖고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사주도 다수의 여러 사람이 누구나 주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괜찮은 분, 그 확실한 분이 정도 차이는 있겠지. 그래서 언론사 주식은 상장이 안 합니다. 두 번째, 언론 보도요. 제가 언론 보도를 하면서 누가 툭 던져주는 거, 공보관이 주는 거 갖고 쓰면은 저는 절대로 소송 안 나갑니다. 그렇게 쓰는 언론의 대표가 누구냐? 북한인 노동신문이에요. 근데 저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저 혼자 스스로 취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걸 탐사 보도라고 하고 뭐 제가 그게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걸 제가 찾아서 거꾸로 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저는 반드시 오보를 합니다. 100%. 왜냐면 제가 준 거 갖고 쓰면 탈이 없는데 안 준 거 갖고 쓰니까 어떤 건 나도 이게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는 옳지만 한 30%는 틀린 게 있어요. 30% 갖고 소송 들어오면 전 집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징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징벌적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정의해 주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서 정부가 뭔가 속이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언론이 들어가서 팠어. 보도는 했는데 완전히 사실은 아니야. 근데 대충은 맞아. 그럴 때 저쪽에서 명예훼손이 걸어도 안 걸릴 수도 있도록 언론 자유를 광범위하게 해주는 겁니다. 특정인 인물에 대해서 그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부분만 틀리지 않으면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시비에 걸겠다는 게 바로 언론중재법, 그리고 김의겸 씨가 거기에 총대를 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종이에 이 백지죠. 근데 현미경을 들다 보면 까만 점이 있어. 점점 크게 확대하면 현미경에 꽉 찬다. 그래서 이게 흑지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거죠. 한 점 틀렸다고 다 부인하는 거죠. 이 정권에서 언론을 만드는 세력이 민원련 세력인데 그 세력들이 우리 그 종편들을 보면서 어떠한 뭐 발언 나오고 그러면 하나하나 밑줄 긋고 해갖고 틀렸다고 막 댓글 달고 뭐 어쩌고 해갖고 그 여론을 만들어서 종편이 허가를 받는 데 영향을 주고 하면서 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묶어놓고 자기들이 정권이 얘기하는 건 그대로 받아쓰게 하면서 언론 독재를 해온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이 민원련 세력이 뭐냐? 50 때 보도 지침을 50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지침만 내렸지 문구문구 하나 따지진 않았습니다. 그 50의 보도 지침을 비난했던 세력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50의 보도 지침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언론이 뭡니까? 한겨레입니다. 그 한겨레 출신의 기자가 로서 국회의원을 하고 청와대 대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의겸입니다. 한겨레? 김의겸 비판하지 못하죠. 우리 언론 비판할 때는 비판하는데 자기 출신 할 때는 못해요. 딴겨레인가요? 한겨레에서는 고도의 판단을 하는 언론인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게 실망스럽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만들어서 입 틀어막고 돈으로 소송 때려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네 준 것만 쓰게 하고 또 다수가 이렇게 쭉 해갖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게 교묘한 민주주의를 가장한, 제가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사입이죠. 공화정을 위협하는 거죠. 사입이 공화정, 공산주의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매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합니다. 언론중재법만 대한민국에 허용한다. 허용되겠죠. 국회가 다수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다. 하나하나 싸워나가야 된다. 진짜 지독한 독재가 드디어 등장했다. 제가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